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자기 개발 서적을 읽고 훈련을 받고 영적 실천에 몰두하며 당신의 의식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때의 그 날카롭고 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당신에게 익숙한가요? 그런데 당신의 남자는 마치 그의 삶에 오래된 먼지 쌓인 선반에 갇힌 것처럼 시간 속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아니면 심지어 깊은 골짜기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나요? 속상하게 하나요? 아니면 두렵게 하나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를 움직이게 하고 영감을 주고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모든 시도가 당신의 관계를 죽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며 이상하게도 당신 자신의 더 나은 성장을 방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발전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당신의 파트너, 즉 당신의 남자가 뒤처지거나 전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실망과 짜증에서부터 큰 싸움, 상처,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자신의 길에서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떻게 그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올바르게 소통하거나 동기를 부여할지 조언하는 심리학자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잠재의식,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해 이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는 조 디스펜자와 같은 의식 연구자들, 그리고 생각과 현실의 관계를 연구하는 다른 과학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마법의 지팡이를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휘두르면 내일 당신의 남자가 리트릿에 등록하거나 양자 물리학을 읽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이 외부 상황처럼 보이는 것에 실제로 당신의 개인 제어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내면의 반발, 불일치, 심지어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정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깊고 익숙한 프로그램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이해하기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함께 이것을 논의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당신이 친구들이나 심지어 심리학자들에게 발전하지 않는 파트너에 대해 불평할 때 보통 어떤 조언을 받나요? 가장 인기 있는 조언들을 나열해 봅시다. 당신의 예시로 그를 영감을 주세요. 아름답게 들리지만 종종 침묵의 비난과 기대감으로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언제 알아차리고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질까? 그와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세요. 종종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넌 나를 지지하지 않아. 넌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에게 방어적인 반응이나 죄책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에게 접근 방법을 찾아봐 동기를 부여해. 성인 남성을 위한 엄마나 코치로 당신을 변하게 합니다. 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를 훈련에 등록시켜. 그에게 적절한 책을 건네줘. 거의 항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노골적인 조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거나 떠나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문제를 진술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익숙하죠? 그렇죠? 이제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여러분 중 이 방법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남자가 더 다치고 이 압박에 저항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끝없는 시도 속에서 스스로 소진되고 지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조언은 하나의 근본적인 오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있으며 당신의 임무는 그를 고치는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월감의 입장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 뒤에는 혼자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이러한 압박, 통제, 비난, 두려움의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방어하고 닫히고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찾는 대신에. 지금 바로 당신이 파트너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시도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했고 결과는 어땠나요? 나중에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공통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를 바꾸려는 표준적인 방법은 종종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통제, 비난,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어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당신을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을 뒤집어 봅시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그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당신 내면에 어떤 상태를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그의 발전 부족에 대한 당신의 강한 감정적 경험이 단순히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프로그램, 두려움, 신념을 가리키는 강력한 신호, 마커입니다. 그가 소파에 누워있고 당신이 별을 향해 날아갈 때 당신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정확히 무엇이 나를 그렇게 건드리는가? 단순히 TV를 보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 활성화되는가? 우리가 너무 달라져서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운가? 그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에게 내 최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친구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두려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나요? 이것이 나 자신이나 관계에 대해 어떤 깊은 신념을 드러내는가? 사랑은 함께 성장함으로써 얻어야 한다. 파트너가 발전하지 않으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를 구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강하고 성공적이어야 한다. 영적이면서 평범한 남자와 사는 것은 잘못되었거나 부끄러운 일이다. 예. 사만다는 남편 존이 퇴근 후에 그녀가 건네준 비즈니스 책을 읽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 그녀는 그것에 몹시 화가 났다. 그녀가 솔직하게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그 뒤에는 빈곤에 대한 그녀의 극심한 두려움과 진정한 남자는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존은 자신의 안정적인 직장과 급여에 충분히 만족했고 컴퓨터 게임은 그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은 그의 취미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두려움과 그가 충족시키지 못한 그녀의 기대였다. 이해되시나요? 그의 행동은 단지 반가쇠일 뿐이다. 당신은 아픈가요? 치료해야 할 것은 반가쇠가 아니라 그가 누르는 상처이다. 남자는 여기서 당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매우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변경하지 않는 한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며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작은 요약을 해보자. 파트너의 발전 부족에 대한 당신의 날카로운 반응은 당신 자신의 두려움과 제한적인 신념에 대한 신호이다. 초점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반응을 탐구하고 변형하는 데 있어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조 디스펜자와 다른 연구자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특정한 진동이나 주파수를 발산한다고 말한다. 이 주파수는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장을 만든다. 이제 당신이 발전하지 않는 남자를 바라볼 때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세요. 짜증, 판단.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월감. 나는 성장하고 있어. 서운함. 나는 노력하는데 그는 신경도 안 써. 두려움. 불공평함의 느낌.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은 꽤 낮은 진동, 무거운 에너지들이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에서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사한 것들이 서로 끌어당깁니다. 불만과 판단의 주파수를 방출함으로써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가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그는 당신의 불승인을 느끼고 방어하거나 자신 속으로 들어가거나 반항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아, 당신은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옳음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을 더 많이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그의 퇴보의 징후를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마치 당신의 신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디스펜자의 생각 감정 연결 개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가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짜증을 유발합니다. 짜증은 새로운 생각을 낳습니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쓸모없다. 이 사이클은 당신을 특정한 상태, 특정한 신체 화학, 특정한 에너지 서명에 고정시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상태에 무엇이 끌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기쁜 공동 발전은 아닙니다. 예시. 바네사는 그녀의 남편 브루스가 영적으로 자신에게 뒤처졌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구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그의 현실적인 태도에 대해 약간 자신을 연민하며 그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에 더 집중할수록 브루스는 더 다치고 그녀의 종교적인 행동을 비꼬기 시작했으며 그들 사이의 강역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운함과 약간의 경멸의 에너지로 그를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작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은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이츠니나 파트너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강화하거나 당신의 부정적인 기대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생각 감정의 순환에 갇혀 있으며 이는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구는 입구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변형의 마법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키우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의 결점에서 다른 것으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감정을 창조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I am money. 그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이미 기쁨, 충만함, 흥미, 감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로 선택한다입니다. 그에 대한 걱정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즐거움에 쏟으세요. 당신을 불타오르게 하는 일에 몰두하세요.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적어도 자신의 도시를 여행하세요. 자신을 즐기세요. 디스펜자의 아이디어는 양자장, 우주, 현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당신의 말이나 심지어 생각보다도 당신의 존재 상태, 당신의 에너지 서명에 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족의 기쁨과 자기애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통제하고 두려워하고 고치려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창조 모드로 전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방해해. 대신 자신의 현실의 원인이 됩니다. 나는 나의 기쁨과 성장을 창조한다. 당신은 그를 구하는 것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통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예시. 이전 예시의 같은 바네사는 싸움에 지쳐 자신을 돌보라는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브루스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오랫동안 원했던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친구들과의 만남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척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기쁨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필요와 불만을 발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몇 달 후 브루스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빛나고 있는지, 요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명상하러 뛰어가지는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사라지고 그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힘은 파트너의 행동과 상관없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 기쁨, 자기 가치, 흥미를 선택하고 키우는 능력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당신의 에너지 서명이 바뀌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남자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대신 해야 할 것은 첫째,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내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지배적인 부정적 상태가 문제를 끌어들이고 강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하는 존재 상태, 기쁨, 자기 가치를 그와 상관없이 내면에서 의식적으로 키우기 시작하고 자신의 성장과 즐거움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내면의 상태와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주변의 현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필요, 통제, 비난, 두려움을 방출하는 것을 멈추고 기쁨, 자족,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의 주파수로 진정으로 진동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전에 압박감을 느끼고 마음을 닫았던 남자가 갑자기 당신의 따뜻함, 가벼움,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수준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에게도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에 맞추고 이 빛과 기쁨의 원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적 작업의 부수적인 효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따라온다면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강요하거나 강의로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본질이 그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 변화하고 자신의 진동을 높이면서 당신은 정말로 파트너와의 길이 점점 더 갈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 가치관, 삶의 속도가 너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내면의 작업을 하고 자신 안에서 지지와 자존감을 찾았다면 이 갈라짐은 상처, 분노, 상호 비난의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함께한 시간을 감사하며 서로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떨리게 하고 특히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습관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불만 속에서 10년, 20년, 30년을 더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영혼과 성장에 따라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가요? 비록 그것이 어떤 기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편안한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인가요? 내면의 완전함과 자기 사랑의 상태에서 답은 명백해집니다. 작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긍정적이고 자족적인 상태로 바꾸면 파트너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리도록 조건을 만들거나 만약 당신의 진동이 너무 다르게 된다면 조화로운 길의 분리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약점이 아닌 강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머리가 끓어오르고 반대 의견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반대 의견을 말해봅시다.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순전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답변. 성인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불만과 통제에 그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세상과 관계에 가져오는 에너지에 대한 책임입니다.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필요와 상처의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요? 가족은요? 우리는 슬픔과
기쁨 속에서 함께 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사랑은 파트너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수용입니다. 가족은 함께하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연합입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계속 불행하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그를 바꾸려 한다면 그곳에 사랑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행동이 서로가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는 그가 퇴보하고 맥주를 마시고 게임을 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봐야 하나요? 답변: 첫째, 퇴보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당신의 평가이자 우리 판단입니다. 둘째,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묵묵히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과 무력한 분노에서 자신의 상태와 선택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 상황에 머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그가 잘못했다는 힘과 이해의 상태에서 왜 당신이 이 지점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실을 만들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는 종종 오래된 두려움, 죄책감, 통제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관점은 이기심 대신 책임을, 수정 대신 수용을, 판단 대신 자신의 진동을 선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주제가 깊고 복잡하며 모호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고통과 익숙한 사고 패턴을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간단한 예 또는 아니오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최대한 정직하고 개방적인 토론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자신의 상황을 알아보셨는지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나타나나요? 파트너를 움직이기 위해 어떤 표준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내면 상태와 에너지가 파트너의 행동과 삶의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생각이 얼마나 가깝거나 반대로 낯선가요?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책임이 전적으로 그에게 있거나 외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를 바꾸는 것에서 자신의 상태, 반응, 두려움과의 작업으로 초점을 옮길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에서 무엇이 당신을 끌어들이고 무엇이 두렵나요? 이 개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점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다른 질문이 생겼나요? 여기서 의견에서 경험, 지원, 심지어 논쟁까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제 의견이나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요 결론을 내리고 첫 번째 단계를 계획해 봅시다. 주요 결론. 여러분의 현실, 관계의 역동성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내면 상태와 지배적인 진동의 반영입니다. 외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초점, 시바, 반응, 감정을 시마 바꾸세요. 파트너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변화가 되세요. 실천 가능한 단계. 오늘 바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트리거에 대한 인식. 비판하지 않고 파트너의 행동이 특히 여러분을 자극하는 순간을 추적하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더 그 뒤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신념이 활성화되었는가? 단순히 관찰하세요. 새로운 감정 선택하기. 익숙한 부정적인 반응, 짜증, 서운함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신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싶을까? 기쁘게, 평온하게, 자신있게. 의식적으로 이 새로운 감정을 최소한 1분 동안이라도 불러일으켜 보세요. 좋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깊게 숨을 2번 들이쉬세요. 자신의 기쁨에 집중하세요. 파트너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에 하루에 최소한 15분에서 30분을 할애하세요. 독서, 취미, 산책, 목욕, 명상. 당신을 채워주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고급 단계. 감사 실천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3가지, 5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는 반드시 파트너와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동을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조언.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은 항상 쉽고 빠르지 않습니다. 후퇴가 있을 것이고 의심이 있을 것이며 옛 습관이 이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루 만에 변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미래, 당신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현실에 큰 기여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창조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결론은, 만약 당신이 파트너를 뛰어넘고 있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길은 그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반응, 두려움,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에너지 상태와 깊이 있게 작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쁨, 자기 가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을 키우면 당신은 강력한 변형 과정을 시작하게 되며, 이는 당신의 관계와 현실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거나 반응을 불러일으켰거나 유용하다고 느꼈거나 심지어 화가 나게 하거나 논쟁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다른 여성들이 이 비디오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관계, 자존감, 잠재의식과 에너지를 현대적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통해 깊고 솔직하게 분석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어려운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